오늘 작품은 미디어 숲에서 출간한 후이 작가의 그대만 모르는 비밀 하나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인혜 님이 옮기신 이 작품에선 생활의 일상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소소한 이야기를 가슴속에 따스한 감성으로 심어놓고 갑니다. 애쓰고 버겁기만 느껴지는 날들이 심어놓은 위로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봅니다. 여기 나를 응원해주는 작은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틀림없이 작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그리고 그대를 도울 만한 힘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사랑을 받는 한 우리는 절대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번화한 도시 한 구석에서, 한적한 마을의 넓은 들판에서, 짠내가 진동하는 따뜻한 모래밭 어느 구석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처음인 듯 살아야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그럼에도 쉽게 싫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쉽게 변하는 사람과 세상 속에서 그나마 상처받지 않고 사는 지혜일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순간 불현듯 마주치는 따스함과 온기, 비참하고 어둡게만 보이던 인생을 조금씩 바꾸는 용기가 그 사실을 증명하겠죠. 자, 이제 비밀을 하나 털어놓으려 합니다. 쉬. 그대만 모를 뿐 세상은 그대를 몰래 사랑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느라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은 제이는 종종 길가 노점에서 토스트를 사서 지하철을 타고 가며 먹는다. 그런데 평소처럼 지하철 제일 구석자리에 앉아 토스트 포장을 벗겨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날따라 소스가 사방으로 삐져나와 그녀의 하얀 셔츠 위에 떨어졌다. 제이는 속으로 짜증을 내며 노점상 아주머니를 원망했다. 아이씨, 아줌마는 왜 이렇게 소스를 잔뜩 뿌린 거야? 케첩은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어떡해? 어이? 제이는 몰랐다. 매일 아침 커다란 가방을 둘러매고 퀭한 얼굴로 나타나는 그녀를 아주머니가 얼마나 안쓰러워했는지를. 딸 같은 아가씨가 돈 아낀다고 항상 제일 싼 토스트만 사가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는지를. 그래서 몰래 계란 프라이 한 장, 햄 한 장을 더 넣어준다는 것을 제인이 알 리 없었다. 그저 자신이 시킨 것에 비해 조금 더 두툼하고 그 탓에 소스가 잘 삐져나온 토스트를 투덜거리며 먹었을 뿐이다. 오전 회의 전 데스크 업무를 맡은 여직원이 커피를 돌리는데 어째서인지 제일 가까운 자리에 정현을 건너뛰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커피를 준 뒤 제일 마지막에 정현에게 커피를 주었다. 정현은 괜히 기분이 상했다. 안 그래도 최근 자신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못내 마음에 걸렸는데 데스크 여직원마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여직원이 커피를 늦게 준 까닭은 저번 회의 날 그가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불평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일부러 그를 제일 나중으로 미룬 것이다. 나름 그를 배려한 행동이었지만 정현은 그런 마음 씀씀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이진의 상사가 그녀를 부르더니 느닷없이 아프리카 주지원 파견을 제안했다. 말이 제안이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황이었다. 이진은 기가 막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체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다른 지역도 아닌 아프리카라니 좌천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하지만 상사는 자신이 다 생각이 있다며 무조건 따를 것을 종용했다. 결국 이진은 화가 나서 상사의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상사는 정말로 생각이 있어서 어렵게 그 자리에 이진을 내정한 것이었다. 평소 그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상사는 그녀를 자신의 후임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젊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사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치열한 논쟁 끝에 그녀가 현지에 가서 실무 능력을 검증받는 조건으로 마침내 승낙을 얻어냈다. 만약 그녀가 1년 동안 아프리카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다면 초고속 승진의 길이 열리는 셈이었다.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였지만 이진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사는 게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라. 세상은 그대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크고 그대가 알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다. 아무리 폭풍 같은 나날이라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기에 아무리 힘든 시절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과거가 될 것이기에 그리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곳에서 나를 응원하고 부축하고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기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에 마주치게 되는 따스함과 온기가 비참하고 어둡게만 보이던 인생을 조금씩 바꾸는 용기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대만 모를 뿐 세상이 그대를 몰래 사랑하고 있다. 더는 못 살아. 이혼할 거야. 그 인간이 나한테 손찌검을 했다고. 여자는 울며 이를 갈았다. 눈가의 파란 멍이 선명했다. 오후의 카페는 한산했지만 그녀와 그녀 앞에 앉은 중년 여인은 목소리를 낮출 생각이 없어 보였고 본의 아니게 남의 가정사를 엿듣게 된 나는 시선을 책에 고정한 채 귀만 쫑긋했다. 나이 지긋한 중년 여인이 여자를 타이르며 말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법이야. 침대 머리맡에서 싸우고 밀치고 화해하는 게 부부라잖아. 손찌검한 건 잘못이지만 금방 사과했다며.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줘. 남자들이 원래 그래. 지 성질 못 이겨 일 저지르고 후회한다니까. 내가 좀 봐주렴.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야. 뭘 봐주라는 거야? 중년 여인은 별 소란을 다 부린다는 듯 평온한 어투로 말을 이었다. 가정폭력은 무슨? 딱 한 번 그랬잖니? 그 정도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 내 이모부도 그랬다. 나도 젊었을 땐 철저히 속 썩는 일이 많았어. 하지만 지금 보렴. 나이 먹고 철들어서 얼마나 잘해주니? 그제는 손수 물 끓여서 내 발을 다 씻겨주더라. 여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모, 내 남편이 나이 먹어서 물 끓여 내 발을 닦아줄지 속을 끓여 나를 말려죽일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때까지 내가 맞아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란 보장 할 수 있어? 없잖아. 내가 이 인간이랑 계속 살다가 맞아 죽으면 이모가 책임질 거야. 여자의 거친 기세에 눌렸는지 중년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모는 이모고 나는 나야. 이모의 결혼 생활을 일반화해서 나한테 적용 좀 하지 마. 난 내 인생 걸고 도박할 마음 전혀 없으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서리 씨는 3번의 이혼을 겪었다. 넉넉하지 못한 벌이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느라 쪼들렸지만 늘 밝은 모습이 예뻐 보였는데 갑자기 웬 남자복이 터졌는지 연하에 대학원생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녀보다 무려 10몇 살이나 어린 새신랑은 인물도 훤칠하고 조건도 좋은데다 결정적으로 서리 씨를 너무도 사랑했다. 물론 결혼까지는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다. 등 뒤에서 그녀를 흉보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결혼 후 동네에서 가끔 두 사람과 마주치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게 눈에 보여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하루는 마실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서리 씨 부부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다. 둘이 내게 반갑게 인사하고 나 역시 푸근한 미소로 화답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 있던 할아버지가 영 심상치 않는 표정으로 서리 씨 부부를 힐끗거리더니 고개를 내저으며 혀를 찼다. 그러더니 결국 내리기 직전 기어코 폭탄 같은 한마디를 투하했다. 비슷한 연배끼리 결혼하는 게 순리지. 젊은 총각이 나이 먹은 이혼녀랑 뭔 짓이래. 서리 씨는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그녀의 남편 역시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나도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였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진짜 순리니까. 두 사람은 잠시 멍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다.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니다. 공식을 대입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맞는 공식도 없다. 인생은 주제가 자유스러운 글쓰기이다.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주제를 정하고 얼개를 잡고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작성한 초안에 맞춰 최대한
글솜씨를 뽐내는 것이 최고다. 마지막에 받아든 점수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살아낸 인생은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거나 누군가의 것을 베낀 게 아니기에 떳떳할 수 있다. 인생이라는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탈지 관람차를 탈지는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 전철을 밟을 이유는 없다.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내 마음에 들게 살아내면 그만이다. 결국은 각자 앞에 놓인 생, 그 길을 갈 뿐이다. 참 이상하지요? 엊그제라는 녀석이 제 코앞에 서 있었는데 벌써 1주년이 지나고 2주년이 성큼 제 앞에 다가오니 흐른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면 누구나 그렇듯 저도 아쉬움이 한 움큼씩 밀려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교감을 통해 제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고마움, 소중함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메시지들이 수도 없이 들어차 있습니다. 더욱 이런 초심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제 채널과 함께하여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함들을 기억해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게끔 더욱 좋은 영상과 더 좋은 글들을 낭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주년을 계기로 구독자님들과 더욱 소통하는 책앤 깜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